안녕하세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문제에 대하여 리스 회계 기준 변경과 공적 자금 회수 문제라는 주제로 참가한 서울여자대학교 비상팀의 김민서, 유소연, 정서윤, 한상원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유소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쟁점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2019년 리스 회계 규정의 변경은 운용 리스 비율이 높은 업계에 부채 부담이 증가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대여율은 61.4%로 동종 업계에서도 비율이 높아 큰 타격을 받았고 외부 요인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맞물려 매각 공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은 합병을 통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재배치하여 자원의 최적 활용을 모색하고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기대합니다.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2020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 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뒤따릅니다. 리스 회계 기준의 변경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영향을 미쳤고 매각 결정 이후의 합병 과정에서 공적 자금의 투입과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이었기에 크게 리스 회계 기준의 변경과 공적 자금의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 회계 기준의 변경에 따른 부채 비율을 직접 계산하여 리스 변경과 부채 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스 변경과 항공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존재합니다. 저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두어 재무제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결정 과정과 연결하여 회계 변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논의되는 공적 자금 문제에 대하여 유상증자와 채권의 발행이 자본과 부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하였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과 유상증자 시 기업의 회계 처리 방식을 알아보고 기업의 전체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적자금 투입 논란과 회수 문제를 알아보고 공적자금 지원과 기업 회생의 긍정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 두 항공사 합병 이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항공기 관련 리스는 항공기의 소유 여부에 따라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나뉘어집니다. 리스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한 큰 차이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모든 리스에 대한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리스 변경으로 비교적 투명한 재무정보 제공과 기업 간 재무 상태 비교가 용이해졌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 대체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표준 비율, 200% 이상인 경우 재무 구조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사업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종업계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면의 표는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른 국내 항공사들의 3년간 부채 비율로 2019년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념은 사업결합입니다. 사업결합이란 합병, 인수, 사업 양수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취득 기업에게 승계하여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수는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사업 양수도는 양도법인의 사업 중 일부를 양수법인으로 이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공적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적자금 1유형은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 보증 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2020년 12월 기준 회수율은 69.5%입니다. 공적자금 2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스 변경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결정 배경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기업의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에는 유동성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등이 있습니다.
리스 변경을 재무 구조 변동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리스 변경이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에 집중하여 안전성 비율 중 부채 비율 간 비교를 택하였습니다. 다트에 공시된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보고서상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였을 때 2018년 부채 비율은 649.3%이고 2019년 부채 비율은 1386%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 운용 리스의 경우 리스료의 인식 방법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금융 리스와 달리 리스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변경된 기업 회계 기준서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의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각각 인식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리스료는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 부채의 이자 비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석에서 리스 회계 정책의 변경과 함께 2019년 1월 1일에 조정된 재무상태표 항목을 서술하였습니다. 사용권 자산과 리스 채권, 선급 비용의 증감은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고 리스 부채와 충당 부채의 증감은 부채 총계의 증감과 이어집니다. 리스 변경과 부채 비율의 상관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 효과 등 추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단순 조정 항목만을 차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전 기준의 적용을 가정한 가상의 재무제표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재무제표는 단일 재무제표 값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비교 가능성을 위하여 2019년에 단일 재무제표 값을 이용한 부채 비율을 추가로 계산하였습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한 가상의 부채 비율은 1093.1%이며 리스 변경이 적용된 부채 비율은 1795.1%로 주석에 기재된 조정 사항을 단순 차감하는 방식에서 오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리스 회계 개정으로 부채 비율이 높게 증가하였고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실적과 감사 과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등 적절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정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금호산업마저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서 재무제표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폭락하였고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기업의 재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새로 적용된 리스 회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부채 비율의 상승은 기업 신용등급 산정 시 큰 영향을 주는 지표가 되어 신용평가사들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고려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변화 대응 미흡으로 한정 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리스 회계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고 매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쟁점인 공적 자금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서의 공적 자금 투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8천억 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고 5천억 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3천억 원은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공적 자금은 이후 한진칼로부터 대한항공으로 투입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 포함되어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대한항공이 자본금을 이용해 아시아나항공 신주와 영구채를 발행하여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구조가 형성됩니다. 공적자금 투입 과정 시 회계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천억 원의 지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천억 원, 교환사채 3천억 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유상증자는 액면금액 발행을 가정한 경우이며 한진그룹 홈페이지 주가정보상 주식의 액면가는 2,500원으로 보았습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간의 자금 투입 과정에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하여 2.5조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때 회계 처리 방식은 동일하지만 대한항공 주식의 액면가는 5천 원이고 총 2.5조 원이라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액면 발행을 가정한다면 상장 주식 수는 5억 주만큼 증가합니다. 2.5조 원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확보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5조 원을 유상증자로 0.3조 원을 연구체 매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대한항공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기타 불입 자본 내역으로 연구체는 재무제표의 기타 자본 신종 자본증권으로 계상됩니다.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해 금융중개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위기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업, 외국 자본에서 자본 조달을 하기 곤란한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 자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앞서 공적 자금의 바람직한 지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생명의 행보는 공적 자금 지원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한생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2번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였고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을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6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총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채 비율을 90% 내외로 유지하는 등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선조선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 잠식에 빠지자 한국수출입은행이 2번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선조선의 회생은 기업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적 자금의 기대 효과와 긍정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해 자금 투입의 정당성과 회수와 관련된 우려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의 경우 당사의 회생을 위하여 시장 주도 정상화를 시도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의 경우 자구 노력 없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공적자금 회수에 용이한 상환 우선주 투자가 아닌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의결권 보통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8천억 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대안과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 국회 감시, 공적 자금의 철저한 관리 및 회수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한화생명, 대선조선의 모범 사례와 같은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문제에 대한 연구 결론입니다. 리스 회계기준 변경과 부채 비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경 전 리스 회계기준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리스 기준 변경 후 부채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스 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비율 증가로 채무 상환 능력이 낮게 평가되어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과 맞물려 저희는 리스 변경이 매각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의 연구를 통해 국내 항공업 전체의 전망이 두 항공사의 합병 이후 성과와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적 자금의 투입 외에도 기업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두 항공사만의 자구책과 새로운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